자,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11시 29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죠? 전일 미국 시장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S&P 500 자체가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뭐 4,000선을 이제 돌파를 했다, 이런 기사들 아마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S&P 500이 상승함으로써 우리나라 시장 갭상승을 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갭상승에 대한 부분을 나오면은 항상 조금 관망을 하거나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의미 있는 신호가 좀 나왔어요. 기존에 제가 시장은 박스권으로 되어 있다, 박스권에 대한 부분, 박스권 하단 부분은 406짜리, 중심짜리 420짜리, 상단은 43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떻죠? 오늘 갭 상승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420을 돌파를 해줬고, 제가 420을 돌파를 할 때 수급적으로 어떤 흐름을 체크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수 굉장히 들어오고 있죠.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은 들어왔습니다. 현물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잠깐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 매수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개인 투자가들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면은, 코스닥은 역시나 개인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금융 투자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뭡니까? 시장의 흐름에 대한 중심은 코스피, 수급적인 부분은 코스피에 있으되, 코스닥 시장도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선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추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상단과 하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보다시피 지금 추세 상단에는 오늘 현재 금요일 시장 되어 있고 갭상승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좀 걸려 있죠. 이거는 뭐 그냥 쏘쏘 그냥 그저 그렇다. 더 중요한 거는 420짜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종목별에 대한 부분이 양호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상승을 한다고 해서 전체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동안에 오른 종목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흐름이고, 그동안에 못 갔던 흐름, 지수 관련된 대형주 섹터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차, 현대차,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시켜드렸죠. 특히 기아차, 현대차 관련된 부분은 저는 되게 좋게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 섹터의 종목들은 시장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대략적으로 지수 선물 자체가 이렇게 한번 처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월요일장에 이렇게 월화 코스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중 조정은 나올 수가 있으되, 오늘은 또 금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서는 약간 좀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밀리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추세에 대한 부분, 상승 추세를 그리는 구간 중에서도 등락 과정을 거치고, 등락 과정을 거칠 때는 장중 조정에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거 시장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빠지되 빠지는 것이 장중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박스권 상단, 중단, 하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동성, 갭상승, 갭하락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등락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질이 좋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가장 제 눈에 핫한 종목 두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대형주 섹터에 대한 부분. 왜 대형주 섹터입니까?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대형주를 봐야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전자가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죠.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강. 뭐 국뽕이 아닙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있다. 아, 얼마나 좋은 겁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못 갔기 때문에 지루한 박스권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끌고 올라가면서 종목들도 같이 끌어올리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삼성전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실적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대략 작년 대비 예상 실적은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약간 좀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하지만 뭡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 오스틴 공장 정전 사태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에 살짝 예상 실적이 좀 낮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살짝 안 좋게 나온다고 해도 오스틴 공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울러서 오스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부분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한 6월달 정도 되면은 기존의 정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겠지만서도 기사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보면은 이미 일부에 대한 부분은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전 때문에 가동 못한다 이게 아니고 일부 공정에 의해서는 진행 중이고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해도 살짝 예상치보다 좀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당연히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시장 자체는 결국은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보느냐, 9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이 라인대에서 아마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면은 살짝 처지다가 다시 또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뭐 100%는 아니죠. 보통은 실적 발표 전날 또는 당일날 또는 다음날 같은 경우는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대표 관련된 종목으로 삼성전자 흐름이 양호하면은 지수는 당연히 좋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화이팅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 나갑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종목 기아차죠. 기아차. 그리고 같이 말씀드리면 현대차까지 쌍끌이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기아차, 현대차 말씀드렸죠. 자, 기아차를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도 같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어제는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3일 전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을 다 언급을 시켜드렸습니다. 여기도 또 기아차가 나오죠.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 어떻죠? 이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한번 볼까요? SK이노베이션 이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는 거. 그런 이후에 어떠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이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추세에 대한 하단을 그려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맥락으로 시장을 이해를 하시고 지수 관련된 종목에 대한 흐름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울러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제가 강조했던 조선주, 철강주, 화학주 이런 섹터들이 끝났냐? 삑! 절대 아니죠. 왠지 아십니까? 지금 결국은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기계, 철강, 화학, 조선 이런 섹터의 종목들이 수혜가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인프라 투자하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관련된 부분 있죠. 유가에 대한 부분 있죠.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그 다음에 산업 동향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해외 무역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화학주, 철강주, 기계주, 조선주를 해운주까지 모두 다 봐야 된다. 하지만 기존에 올랐기 때문에 쉬워질 국면이 됐고 쉬워질 국면에 앞서 말씀드린 지수가 움직이면서 전기차 섹터, IT 섹터, 자동차 섹터 이런 섹터의 종목들이 같이 움직인다. 그럼 어떤 측면으로 말씀드리냐? 순환 상승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 제가 방송 찍을 때 대략적으로 이 라인대를 기준점, 즉 한 번 정도 쳤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받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이 저는 더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일자형으로 V자로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쳐졌다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SK이노베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61선 라인대에서는 한 번 정도 저항을 받을 구간이거든요. 저항을 받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구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지수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이렇게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 조정을 받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경기 민감 섹터의 종목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잠깐 쉴 때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순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되기 때문에 시장이 양질의 시장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3월 말이 되면 감사보고서 시즌이 끝나고 리스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4월달, 3월달에는 월봉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4월달에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수적인 부분이 우상향을 하면서 어떤 섹터는 올라가면서 반대로 어떤 섹터는 조정이 나오겠지만서도 그 조정받은 섹터가 기존에 올라갔던 섹터가 조정이 받으면 또 나머지 섹터는 상승에 대한 부분이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이 순환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경기민감 섹터의 종목들, 가치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끝난 부분이 아니고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은 당연히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되겠지만서도 완만하게 올랐다가 완만하게 조정받고 또 완만하게 상승할 종목들은 시장에 많이 있고 당연히 IT 섹터, 전기차 섹터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되 이 종목들이 한도 끝도 계속 가는 건 아니겠죠. 가다가 쉬다가 눌림목이 나오면은 또 그때는 또 공략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상향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갖고 가는 게 또 맞다. 올라가다가 조정 나온다고 해서 또 팔아버리고 이러면은 또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못 올라갔던 IT 섹터 대표주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 자동차 관련된 부분, 전기차 섹터에 대한 부분이 오래간만에 이제 쑥 하고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하지만 가치주적인 부분에 대한 종목들도 같이 언급을 해서 말씀드렸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미군단 종목 나갑니다. 자, 오늘 개미군단 종목은 당연히 종목명은 가리고 나가겠죠. 자,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이 되겠고요. AI 관련된 섹터의 종목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3월달에 뭐라고 했냐면 조정 장세가 만약에 끝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실적 장세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유보율에 대한 부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서도 업체 자체, 회사 내에서 현금성 자산, 유보율에 대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부분을 최근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또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죠. 동사 같은 경우는 성장성, 즉 빅데이터, AI 관련된 성장성을 기반으로 영업활동,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 튜닝, 소프트웨어 설계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고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2020년 9월 달에 매출액이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고 당기순이익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실적 자체가 아직까지 예상 실적은 안 나왔죠. 하지만 매출액,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회사 자체 내에서 유보율 자체가 지금 2,000이 넘는 알짜배기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거의 17%, 거의 없다는 얘기죠. 영업이익률 자체가 24% 이상 나오고 있는 알짜배기인데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갖춰놓은 AI 빅데이터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원들한테 일전에 매매를 시켜드렸던 종목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시장이 최근에 박스권 구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오히려 3월달부터 우상향에 대한 흐름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거,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 자체가 워낙 뛰어나고 유보율 자체가 많고 성장 기업들 자체가 보통 재무 건전성이 부실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꿈만 먹고 자라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돈을 잘 벌고 회사 내에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사는 성장성과 실적, 그 다음에 가치적 부분이 뛰어난 기업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현재가 이하에 대한 부분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정시 매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서도 동사는 현재가 이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봉과 월봉을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주봉상에서도 이렇게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5,900원 라인대가 지금 전고점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하면은 저는 당연히 6,300원 라인대를 돌파를 할 거고 역사적 신고가가 당연히 이루어질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봉 상태를 보면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추세 흐름상 봤을 때 결국 동종목 같은 경우는 역사상 신고가인 7,990원을 돌파를 해서 8,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하고 싶은데 워낙 종목이 추세 형성이 잘 되어 있고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미군단 종목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 종목에 대해서 꼭 지켜보셔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동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다고 하면 밑에 번호로 해서 연락 주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